오키나와 하늘의 연띄우기. 네, 아내 정말 잘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자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시 국자아재는 중국 이야기를 해야 제맛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회사나 개인이 이것만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과 사업을 같이 할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희망 고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희망 고문을 주는 쪽은 중국이고 받는 쪽은 한국이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돼요. 일본에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신 제 구독자님이신데 일본의 어떤 제품을 중국에 팔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계신 분이세요. 뭐 좋은 일이죠. 그분이 중국 쪽과 연락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일본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저한테 아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리액션이 왔을 때는 아재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제 저한테 자문을 좀 구하는 그러한 연락이었고, 그냥 저는 제가 내 일은 아니지만 아는 경험 한도 내에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국 사람들이랑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중국 회사랑. 그 회사나 중국 파트너가 하는 이야기의 절반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왜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뭐 꼭 외국과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파트너가 됐던 바이어가 됐던 세일러가 됐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중국 회사나 중국 개인한테 기대감을 갖게끔 합니다. 마치 이 회사랑 마치 이 중국인이랑 비즈니스를 하면 상당히 많은 좋은 일들이, 큰 일들이, 큰 돈벌이가 나에게 올 거야 라는 그러한 기운과 에너지를 팍팍 줘요. 그게 중국 사람들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국에 출장을 가보신 분들 혹시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실 텐데, 어떤 중국의 잠재 파트너 혹은 누군가 소개를 받아서 그 업체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장이 혹은 담당자가 이 손님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의 우수한 설비들과 규모나 이런 것들을 쫙 보여줍니다. 네, 굉장히 자랑을 하듯이 보여줘요. 뭐 공장 제조업 이런 게 아니라면 사무실이나 회사의 규모라든지 시스템, 또 구성인원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줍니다. 여기가 회의실이고, 여기에 뭐 소프트 개발자들은 여기 있고, 저희 직원은 몇십 명이 되고 지금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고, 네, 과시하듯이 보여줘요. 네, 그게 첫 번째 순서가 됩니다. 이거는 물론 본인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한국 사람 정서로 봤을 때는 우리는 약간 겸손의 미덕, 겸양의 미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좀 우리의 정서로 봤을 때는 야, 과할 정도로 대놓고 중국 파트너 혹은 중국 회사가 마치 자랑질을 하듯이 막 브리핑을 합니다. 중국을 얘기할 때 면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체면 문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좀 중국 사람들의 허세가 강한 부분도 사실상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충분히 상대에게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체들 혹은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여기서부터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중국인과 내가 이 회사와 뭔가 거래를 한다면 나에게는 이런저런 청사진들이 보여지겠구나. 특히 돈 가지고 중국 회사들이 많이 희망 고문을 합니다. 중국이 돈이 많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중국은 돈이 많아, 막 돈이 넘쳐나, 기업체들도 돈이 엄청 많아. 맞아요. 경제 개방한 이후로 정말 중국이 부자 나라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지만 30-40년 동안 중국의 개혁 개방의 물결을 잘 타고 온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아니면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이런 사람들이 부를 축적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국영기업체들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묻지마 대출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뭐 부실 대출로 이어져서 지금 중국이 큰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캐시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비즈니스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중국은 기술과 소프트웨어는 없어. 근데 돈이 있어. 요 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제 경험상. 반대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 돈을 쏘고 중국이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을 대고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엔터 쪽 일을 했어요. 지금도 선후배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짱짱하잖아요. 뭐 K-팝, 뭐 K-드라마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인력들 많은 한국 작가라든지 프로듀서 또 기술진 음향, 조명, 무대, 특효 뭐 이런 기술진 엔터 쪽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중국 가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시면서 일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고요. 한국 소프트웨어가 발달되어 있어요. 아이템도 많이 있는데 돈이 늘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돈은 있지. 한국 쪽과 뭔가 같이 자신들의 머니 파워를 활용해서 한국의 좋은 소프트웨어를 끌어들여서 뭔가 시너지를 낼 만한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막 100억, 200억 아니면 이 음반에, 이 가수에, 이 기획사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같이 이익을 내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적게는 수십억 원부터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 원에 되는 큰 돈을 덥석 투자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해요. 이쪽에 이제 프로덕션이라든지 기획사에서는 이런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있다. 누군가 어떻게 연결해서 이 자본가를 만나요. 그 투자하려는 회사를 만나요. 한국 회사 입장에서 잘 되면 좋죠. 예, 자본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섞여가지고 뭔가 시너지를 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야 정말 참 좋은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너무나 이 한국 업체 사장님들이라든지 사업의 주체자들이 착각할 정도로 너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어프로치를 해요. 중국 업체들이. 그러면 이 한국 업체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은 야, 이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 중국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0억, 200억, 몇백억을 투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투자 받으려는 쪽에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전 준비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200억을 투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몇 억, 3억, 4억, 5억, 10억 정도 투자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 쪽 그 기획사라든지 프로덕션에서는 몇 억을 투자해서 그 100억, 200억을 투자받기 위해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팔로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중국 투자자가 돈이 있는 쪽이 이 한 군데만 컨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를 그리고 쑤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여러 군데를 쑤시면서 다 하나 그렇게 희망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마치 니네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 큰 돈을 투자해 줄 수 있어라는 쪽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다는 얘기죠. 저 그렇게 해서 결국 투자도 못 받고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몇 억 날려버리고 엔터 쪽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봤고요. 또 기술을 가진 뭐 제 친구라든지 뭐 저희 선후배가 사장이나 중역으로 있는 한국의 이런 중소기업들 여러 기술들이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도 마치 이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것처럼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이 필요한 쪽에서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적든 많든 없는 살림에 돈을 들여서 아이템을 그 기술을 또 팔로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사람이랑 비즈니스 할 때는요, 중국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 신뢰하시지 마시고 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중국 회사가 우리는 이렇게 이런 캐퍼예요. 우리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저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 말도 반만 믿으세요. 중국 사람들이랑 비즈니스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는 입장이거든요.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 쉬운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돈이 아쉬운 쪽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단은 중국 쪽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우리 한국 측에서도 시간의 텀을 좀 길게 잡고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이 중국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게 이렇게 질질질질 시간 끌다가 희망 고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의 숨이 턱에 찰 때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딱 관철시키면서 아주 좋고 유리한 쪽으로 그 비즈니스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성사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데 아예 비즈니스가 성사되지 않는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하게 희망 고문을 주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국 쪽과 비즈니스 할 때는요, 중국 회사 혹은 중국 파트너가 얘기하는 것 반만 믿으시고요, 좀 더 여유와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차근차근히 확인해 가면서 끌려가지 않으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이 좋다. 때로는 중국 사람들에게 배짱을 부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기술 있고 아이템 있어.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는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라는 어떠한 배짱. 한국인 입장에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사람들이 장점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돈 냄새를 아주 잘 맡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정말로 나에게 부와 어떤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딱 들면요,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너무나 쉽게 투자를 한다거나 그 사업체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고 바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모로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그 재는 그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첫인상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 계속 희망 고문을 여러분들께, 한국 업체에게, 한국 파트너에게 준다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중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우리 좀 한국 분들이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 뭐 한국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중국 사람이나 중국 회사와 사업을 할 때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 그러한 팁을 좀 제가 영상으로 드렸고요.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었거나 공감이 가신다 생각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요, 예의를 갖춰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과 댓글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키나와에서 국제아재였습니다. 앞으로 중국 이야기, 또 필리핀 이야기, 일본 이야기,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많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